자,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,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 이거죠. 겸임금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, 가스안전관리자,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에 겸임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특급이나 만약에 1급 같은 경우에는 특급하고 1급입니다. 이제 겸임금지, 이걸 우리가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전담이잖아요. 그죠? 겸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겸임금지 조항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업무를 대행에 관한 건 뭐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 대행이 가능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조 선임을 해야 된다. 자, 그러면 그 이제 관리업체 중에서 자, 이걸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조 선임을 하면 자,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선임된 날부터 몇 개월, 3개월 이내에 강습 교육을 받아야 된다. 받은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,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강습 교육을 3개월 이내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3개월 이내입니다.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그 개월수죠. 자,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신고인데 자, 이거는 일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. 며칠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느냐?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선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? 자,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.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쭉 나오는데 자, 결론은 일단 여기에 이제 신축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. 다른 것들은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신축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규로 선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럼 이때는 언제가 기준이냐? 사용 승인일입니다. 완공이 아니라 사용 승인은 뭐죠? 완전히 이게 사용 승인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건물을 사용이 시작되는 순간이죠.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 건물 생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건물 생일에 해당되는 거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. 완공일 뭐 이러면 안 돼요. 사용 승인일 기준입니다. 그래서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겠고 자, 그럼 만약에 증축이나 용도 변경인데 증축의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일을 씁니다. 근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이 아니라 요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걸 기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한 날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, 뭐 요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요 다음에 디귿 내용까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돼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해당되는 게 뭐냐? 이것도 말이 복잡하죠. 봤더니 자, 특정 소방대상물 양수 산 거예요. 돈 주고. 아니면 경매나 환가나 아니면 압류재산 매각 이런 것들에서 권리를 취득했다. 이제 권리를 취득한 건 지위승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권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권리를 취득한 날, 뭐 이건 여러분들 어떠세요? 권리를 취득한 날 그러면 이거는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았어요. 그럼 선임을 해야죠.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선임하세요라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 있죠? 요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에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 뭐죠? 그냥 기존 사람을 계속 쓰게 되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시고요. 자,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거나 아니면은 이 관리의 권한을 조정을 한 날이 있을 겁니다. 그럼 요 날 기준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. 권한이 분리가 됐으니까 분리된 날 아니면 권한을 조정한 날, 요 말이 딱 나올 거예요. 이게 또 매치가 좀 돼야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밑에 거는 쉽습니다. 뭐 해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종료라든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날이 전부 다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대행을 맡겼다 그러면 당연히 대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됐으면 정지 또는 취소된 날이 기준이 되는 거. 보세요. 나머지는 전부 상식적인 선에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제 스타일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선임기산일로 틀린 게 뭐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완공일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. 뭐 사용승인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완공일이란 말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.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이제 1번이 되는 것입니다. 나머지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넘길게요.
자,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, 자, 선임 신고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나오거든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14일 이내에 뭐 관할 소방서장이라고 돼 있는데, 법상으로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렇게 돼 있는데, 보통 실질적으로는 소방서장한테 가서 신고를 합니다. 뭐만 아니면 되죠? 시도지사만 아니면 됩니다. 그래서 자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. 혹시 여러분들 소방안전관리 현황표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요. 이 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습니까?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필요하겠죠?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이 필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선임일자가 필요합니다. 선임일자 있어야 되겠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이죠. 뭐 1급이냐 2급이냐 특급이냐 이런 거 있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근무위치. 자, 근무 위치는 만약에 근무 위치가 따로 없다라면 화재 수신기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1층에 방제실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까지.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하죠. 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.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상물 등급. 근무 위치, 연락처 뭐 이런 것들 있죠. 요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.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